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7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오늘 아침 시카고 지역과 일리노이 북부 지역 일대에 안개주의보가 내렸습니다. 7월 말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슬점 온도가 급상승을 하고 또 습한 공기층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처럼 짙은 안개가 형성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쯤이면 대부분 지역의 안개는 거쳤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이 90도 이상 오르면서 체감온도 지역에 따라 110도 이상 될 것으로 예보가 됐습니다. 또한 이 심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요. 오후부터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비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박이나 심한 뇌우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퇴근길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캐나다와 미네소타에서의 산불로 얼마 전 이곳 시카고에서도 참 이 며칠 동안 나쁜 공기를 경험했었잖아요. 현재 유럽도요, 꺼지지 않는 산불로 인해서 대륙 전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아직도 산불이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올해 산불 피해가 특히 심한 이유가요. 지난 겨울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풀과 나무가 겨울철에도 수분을 많이 공급을 받으면서 무성하게 자랐고요. 5월부터는 지속된 건조한 날씨에 또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이것이 여름에 폭염이 닥치면서 지형 전체가 불쏘시개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유럽 대륙에서는 같은 기간 예년 평균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이었던 작년 수준에 이미 육박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교황 레오 14세는 어제 이 스페인과 프랑스 산불의 모든 피해자 그리고 화재 대응 인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유럽 대륙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에 요즘 이 글로벌 워밍을 막기 위한 실천에 힘쓰는 교회도 있고 또 많은 분들 계시던데요. 작은 실천이라도 동참을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월요일 오늘 온 시카고 뉴스 준비된 순서는요. 먼저 뉴스 정리해드리고 오는 주일입니다. 8월 2일 노숙자 선교 음악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뉴비전 커버넌트 교회 민충기 장로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다시 시작됐던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공방이 2주 만에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요. 그동안 충돌과 협상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인식차가 매우 컸던 만큼 완전한 휴전과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미군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에 대해 공격을 재개하자 지난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동안 연속으로 이란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이란 공습 중단을 지시했고요. 이란과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이 공격을 멈추면서 보복 공격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란의 고위 소식통은 미군의 공습 보류가 낙관론보다는 회의론이 더 큰 상황이라면서 진정성 있는 조치라기보다는 전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서 미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중단된 가운데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선을 그으면서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 또 협상 복귀안과 관련해서 현재 이란은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또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하면서 어제 국제 유가는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가 이란과의 전쟁에서 발생한 사상자 공식 집계에서 전사자 수를 14명에서 18명으로 수정했습니다. 미군 전사자 공식 집계 수치를 기존 18명에서 14명으로 줄였다가 이 고의로 피해를 축소하려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다시 수정한 것인데요. 국방부는 어제 공식 웹사이트 사상자 집계를 수정해서 140명 이상의 추가 부상자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주 이란의 공습으로 사망한 4명의 사망자도 집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군이 지난 2월 28일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18명이고요. 부상자는 624명으로 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한 뒤 이는 노동자를 위한 조치라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유지를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밝히고요. 중국처럼 오랫동안 강제 노동을 동원해온 나라들도 있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여전히 미국이 기대하는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 뒤에 이 미국의 철강 노동자, 제조업계, 노동업계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제노동 관세를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카멜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던 주들에 대한 청정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연방 지원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주정부의 정치 성향을 빌미로 보복성 행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CNN 방송은 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대 연구진이 청정 에너지 보조금 취소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에너지부는 10월 통지 대상에 포함된 보조금은 오로지 수혜자가 속한 주의 정치적 성향, 즉 민주당 우세주의인지 공화당 우세주의인지에 따라 결정됐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승리했고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2명 있는 주에 지급될 이 600건 이상의 보조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보내 이 지급 취소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관리국은 지난해 10월 284건의 보조금 중단을 실시했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권력을 남용한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 AI 기업들이 최신 AI 모델 심사와 데이터 센터 등을 둘러싼 규제를 자사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워싱턴 정계 로비에 역대 최대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연방정부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챗GPT 개발사 오픈AI는요, 올해 상반기 로비 지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222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엔트로픽도 올 상반기 353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이는 무려 작년 상반기보다 거의 3배가 급증한 액수입니다.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분기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로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요, AI 기업들이 다각도의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워싱턴 정계의 강력한 영향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 아래 이처럼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대 이 로비 현안으로는요, AI 모델 출시에 대한 정부의 심사 규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AI 기업의 핵심 수익원인 신규 모델 시판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경계심 또한 대폭 커지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지난 주말에 열린 길거리 음식 축제 도중에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3명이 사망하고 최소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오후 6시경 시애틀 번화가입니다. 스페이스 니들 인근에서 열린 바이트 오브 시애틀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총격범 2명이 서로에게 총을 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총격이 시작되면서 축제 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방문객들은 인근 박물관으로 대피를 했는데요. 부상자 중에는 2살배기 남자아이도 포함이 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다른 용의자 1명도 추적 중입니다. 때문에 주민들에게 도심 북서쪽 지역은 좀 조심해 달라는 당부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제 총격은 사흘간 열린 행사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요. 바이트 오브 시애틀은 1982년에 시작이 된 연례 행사로 올해는 지역의 맛집 수백 곳이 참가를 했습니다. 방문객은 무려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을 전범이라고 공격한 이 맘다니 뉴욕시장에 대해 증오를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네타냐후 총리는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시장은 유대인이나 기독교인, 무슬림 등 모든 뉴욕 시민의 시장이어야 하지만 맘다니는 한 집단을 다른 집단에 맞서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6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자신은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고 맘다니 시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맘다니 시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 영장이 발부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방문할 경우 뉴욕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었죠. 이후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권이 없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가자지구 전쟁이 전쟁 범죄라는 입장은 고수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카고 소식입니다. 오늘 시카고 지역 매우 덥고 습한 날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 온도가 1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폭우, 우박, 심지어 토네이도까지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2차례의 심한 폭풍우가 오후에 시카고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토네이도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오늘 아침 시카고 지역은 짙은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이 맥켄리, 디켈브, 그 다음에 이 케인, 라살, 켄달, 그런디 카운티와 위스콘신주 케노샤 카운티에는 이 오전 9시까지 짙은 안개 또 낮은 가시거리에 대한 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었습니다. 디켈브와 라살, 그런디 카운티에는 오후 9시까지 위험할 정도의 더운 날씨를 예상하는 폭염 경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 노스이스턴 일리노이 대학교 관계자들은 올 가을부터 인공지능 AI 학사 학위 과정을 개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 대학은 시내에서 해당 학위 과정을 제공하는 최초의 대학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입학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고요. 학교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수학, 자료 구조에 관한 입문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머닝러신, 언어 처리의 기초를 배우게 되고요. 또 AI 프로그램의 윤리적 사용, 또 이러한 사용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목도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됩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신규 프로그램 지원은 8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 수업은 8월 말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경 시카고 북서부 험볼트 파크의 야외 모임 현장에서 총격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6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명은 현재 중태고요. 경찰은 현장에서 복수의 총격 정황을 확보하고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에 심한 내우 예상됩니다. 최고 93도. 화요일이 내일 대체로 맑겠고 바람 많이 부는 하루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 오늘보다 많이 내려가겠네요. 77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맑고 쾌적한 날씨 보이는 가운데 최고 기온 80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82도, 현재 체감 온도는 벌써 9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는 8월 2일입니다. 이 노숙자를 돕기 위한 선교 음악회가 뉴비전 커버넌트 처치에서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위해서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많은 음악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수준 높은 음악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고 계신 뉴비전 커버넌트 교회의 민춘기 장로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는 반갑습니다. 오는 8월 2일 주일입니다. 오후 6시 노숙자 선교 음악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 이 음악회를 준비하시게 된 배경을 먼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 합창단에서 함께 활동했던 소프라노 최은혜 씨가 남편 직장 발령으로 오늘 8월 중순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한 동료 음악인들의 아쉬운 마음과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됐어요. 이 친구 찬양을 노래를 한 번 더 시카고 교민들에게 많이 좀 한 번 더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좀 아쉬운 소식인데요. 이 음악회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또 이렇게 정말 탤런트가 있는 예술인들이 시카고를 떠나시는 소식들이 조금 연이어 들려서 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예. 함께 활동하시던 분께 정말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될 텐데요. 특별히 이번 음악회는 또 이런 동기로 준비를 하셨지만 티켓을 판매하시고 또 좋은 일도 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리콜 미니스트리라고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목사님 부부가 지난 13년 동안 그 노숙자 무료 식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하시는 목사님을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저희 이철원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이철원 목사님에게 맡을 사람이 없다고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목사님 자비로 하시면서 교회에 인방을 안 시키고 목사님 자비로 이거를 운영을 하시게 됐는데 이걸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이 음악회를 하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번 음악회 수익금으로 또 그 사역을 돕는 일에 쓰시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비전 커버넌트 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이철훈 목사님께서 지금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이유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홀로 이 사역을 현재 감당을 하고 계신데요. 이 리콜 미니스트리 어디에 계신 노숙자 분들을 돕고 계신 건가요? 윌슨하고 브로드웨이 코너에 버스 정류장 옆에 텐트를 치고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주일날 그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가 늦게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토요일로 옮기셔서 토요일날 아침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교회 부담 주지 않으시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장로님으로서 또 성도들로서 그냥 보고만 계실 순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이렇게 이 수익금으로 그 사역을 도우실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장로님도 그 사역 현지 좀 가보셨습니까? 네, 따라가 봤습니다. 네. 그곳의 분위기를 조금 더 전해 주신다면은요. 그곳에 이제 처음 도착하셔서 이제 차가 그 USB라 좀 작아서 그 차에 뭐 텐트도 싣고 그다음에 마이크 앰프도 싣고 간이 의자 테이블 다 싣고 하면 차가 좀 좁아요. 그래서 한 차에 그냥 서너 사람이 타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 부부하고 음식하고 이렇게 딱 실으면 꽉 차서 다른 차로 이제 가서 도우려면 다른 차를 이용해서 함께 가서 도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도착하면 그 무수자분들이 오셔서 텐트 치는 것도 돕고 의자 피는 거, 테이블 피는 거 다 막 와서 돕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커피하고 빵하고 이렇게 좀 계란 삶은 거 그다음에 바나나 그런 걸 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침 이제 드시면서 얘기하고 잘 지냈냐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11시 반 정도 12시 정도 그때 또 이제 예배를 드려요. 네. 예배를 드리면 노숙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뭐 10센트, 20센트 어떤 분은 1불 이제 헌금을 하고 같이 찬양하고 찬양할 때 진짜 예배 드리러 오르시는 그 모습 진짜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점심으로 이제 봉사를 하죠. 이제 치킨을 오다해서 가서 이제 치킨을 봉사할 때도 있고 이제 조금 알려지니까 이제 어떤 때는 어떤 컵밥 집에서 이제 도네이션해서 한번 컵밥도 봉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 보통 몇 분 정도가 모이시나요? 예배 참석하는 애는 대여섯 분 정도 되고요. 이제 주위에서 이제 아파트 이제 계단에서 누워서 자는 사람,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 예배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주위에는 대여섯 분이 주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방관하고 있거나 쳐다보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러게지 안에 뭐 이불하고 뭐 이런 거 길에서 이제 자려면 이제 그런 거 이제 끌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지나가다가 그냥 노숙자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음식 좀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서로 만나서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또 자신의 지나온 삶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목사님하고는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숙자들과 함께 또 아침도 대접하고 예배도 드리시고 점심도 대접하려면은 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음악회회 수익금으로 이 사역을 도우실 예정이십니다. 이제 좀 다시 음악회 얘기로 돌아가서요. 이번 이 음악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더불어서 또 프로그램 진행 순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은 2부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오페라 아리아와 한국 가곡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2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관객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출연진들은 테너에는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재 형제님이 도와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소프라노에는 우리 시카고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 최은혜 자매와 김연주 자매 같이 조연하기로 했고 그리고 소프라노에 또 한 사람은 메추 소프라노에는 오승훈 교수님인데요. 이 교수님은 성악을 공부하시다가 이제 합창 지휘를 하시면서 지금 합창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톤은 호세라는 친구하고 이의건 형제님이 함께하기로 했고 피아노 트리오에는 피아니스트 김명서 자매 그다음에 바이올리니스트 고은혜 자매님하고 첼로에는 최승희 자매님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출연자 여러분들은 장로님께서 직접 생각하시고 섭외하시고 다 하신 건가요? 네. 은혜 자매가 떠나는 걸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이런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취지를 말하고 저희 교회 반주자가 새로 왔는데 새로 소개시켜준 그 테너 이경재 형제님이 반주자 좋은 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이분하고 같이 한번 교회에서 한번 연주회 한번 합시다라고 또 얘기도 했고 네. 또 바이올린 하는 고은의 자매가 장로님 교회 너무 이뻐요. 선교 음악회 하면 꼭 불러주세요라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음악회가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 또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컨택했을 때 이분들이 컨택하신 분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진행되고 이렇게 또 이루어지려고 그랬는지 노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생각하고 컨택하신 분들이 다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네. 참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시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음악회가 마련이 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음악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준 높은 음악회도 경험하시고 또 좋은 일에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장로님, 현재 뉴비전 커버넌트 교회 섬기고 계신데요. 끝으로 이번 음악회 초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오셔서 이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감사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노숙자 선교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장로님 오늘 그 음악회 소개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아주 귀한 음악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월 2일 열리게 되는 노숙자 선교 음악회에 관련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찬양은 시카고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이 되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솔로가 나오는데 그레이스 최은혜 소프라노가 또 독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